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내가 짓고 살아온 죄는 누구에게 돌려야 하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갈라놨습니다. 숨겨진 친모, 바뀐 아이, 그리고 엄마라 불리고 싶은 사람들. 진짜 피는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믿음, 엄마라는 거짓 전부 이 순간 무너져 내렸죠. 정루시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감춰온 봉투 하나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들었죠. 흰 봉투, 그 안에는 머리카락 한 올과 낡아 빠진 병원 명찰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백설의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스로 버린 지 20년 그 이름은 그녀의 죄이자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죠. 민세리는 그런 엄마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인데요?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루시아는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내 거야. 이 안에 진실이 있어. 세리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진실이요? 엄마, 전 그냥 엄마 딸이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 말이 루시아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냥 딸이면 된다는 세리의 말이 거짓 위에 쌓인 진실을 조롱하는 듯 들렸거든요. 아니, 조롱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경채는 루시아의 집무실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죽거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야. 부드러운 척하면서 사람 목덜미부터 물어뜯는 타입이지. 옆에 있던 김선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 제가 전에 들은 기억이 있네요. 그땐 회장님 얘기였는데요. 김변, 농담은 타이밍 좀 봐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기분이요? 그건 곧 불안의 다른 이름 아닐까요? 그 짧은 대화에 두 사람의 관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서로 협력하지만 믿지 않고 손잡으면서도 등 뒤에 칼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였죠. 위험하고 차갑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동맹. 밤이 깊어지자 문태경이 루시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루시아 씨, 오늘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한 눈빛이었죠.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단단한 미소. 결심이라기보단 포기하려던 걸 다시 붙잡은 거예요. 뭘 포기하려 했죠? 진실요, 이제는 끝내야겠어요. 누가 딸이고 누가 죄인인지 내가 다 밝힐 겁니다.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바뀐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민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루시아 씨 정말 괜찮겠어요? 이걸 끝까지 밀고 가면 당신도 무사할 수 없어요. 무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끝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후 루시아는 민두식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쥐고 문을 열자 민경채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죠. 이게 뭐예요? 루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작이자 끝이야. 그녀가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야? 세리가 당신 딸이라고? 루시아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네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이유 알겠어?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은 네 인생이지. 20년 동안 남의 딸로 회장 자리를 지켰으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죠. 바로 그때 민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세리를 향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으로, 다른 하나는 분노로.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리야, 저 여자는 널 속이고 있는 거야. 넌 내 딸이야. 루시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차례야. 세리야, 넌 내 딸이야. 내 피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리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미쳤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창문 너머로 불이 꺼진 민강유통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짓을 찢어야 진실이 드러나는 법. 그리고 그 진실은 피로 물든 과거를 다시 깨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딸을 되찾고, 누군가는 딸을 잃고, 누군가는 딸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빠는 쓸모없다고. 내가 직접 말해줘야 이해하겠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둔 비수가 드디어 꽂혔습니다. 사랑도 의리도 없었고 남은 건 자리와 지분뿐이었죠. 그 한마디가 20년 가족의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단 사실 말한 사람만 몰랐죠. 민경채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습니다. 정루시아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회장실, 경채는 김선재 앞에서 독처럼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오빠는 그 자리 감당 못해요. 감정에 휘둘리고 매번 실수하고 솔직히 마트 지점장으로 내려보내야 정상이에요. 선재가 눈썹을 들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회장 직무대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집안 이름 걸린 자리예요. 오빠는 그냥 민두식의 아들인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순간 문틈 사이 누군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지섭이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의 심장에 꽂혔죠. 오빠는 그 정도야 쓸모는 그 성까지야 가족이라고 봐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경채는 말하는 자신이 잔인하단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두려웠거든요. 만약 오빠가 진짜 회장이 되면 자신이 그늘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민지섭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처음 보는 낯선 차가움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게 네 진심이었냐, 경채야? 경채는 숨이 멎은 듯 굳어섰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고. 방금 내가 내 쓸모는 거기까지라고 했잖아. 똑똑히 들었어. 오해야 감정이 좀 닥쳐 짧은 단어였지만 20년 쌓인 정이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날카롭고 총보다 더 깊게 박혔죠. 김선재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좋겠네요. 서로가 상처 줄수록 수습은 어려워지니까. 지섭이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 대신 서늘한 냉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재야, 이미 수습할 기회는 지나갔다. 넌 오늘부로 내 동생 아니야. 그리고 내 집은 정루시아 쪽에 넘길 거다. 경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아빠의 유산이고 우리 가문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네 것만은 아니지. 오빠가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 먼저 칼 꽂은 건 너였어. 공 실장이 그 소란을 듣고 복도 끝에서 다가왔지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드디어 터졌군요. 이 집안 이제 진짜 피 흘릴 거야. 그날 밤 민지섭은 회장실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루시아였습니다. 손잡을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움직이죠. 루시아는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과 결심이 뒤섞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였죠. 한편 민경채는 그날 밤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죠.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오빠를 막아야 해. 뭐든 해야 돼. 그녀는 김선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변, 지분 이전 막을 방법 없어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본인 의사니까요. 그럼 불법적으로라도 선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선택지가 있어 보여요? 나 쓰러지면 넌 누구 옆에 설 건데? 그 말에 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재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죠. 이거 언젠가 쓸 날이 오겠네. 며칠 후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민지섭 부본부장이 보유 지분 전량을 정루시아 임시회장에게 이전했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죠.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당연히 민경채였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녀는 물컵을 집어던졌고 서류를 찢었고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정루시아는 이미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루시아는 지섭을 만났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 지분이면 당신 무기지. 왜 나한테 이제부터는 회장 자리를 두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난 뒤에서 칼을 더 갈죠. 누가 먼저 무너지나 직접 보려고요. 루시아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복수도 분노도 아닌 깊은 상처만 남아있었죠. 큰 아드님, 가족을 버리는 건 생각보다 아파요. 이미 버려진 사람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날 밤 민경채는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넌 날 버렸어. 그럼 난 널 파괴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형제가 가족이 아닌 적이, 핏줄이 편이 아닌 적이, 배신이 정의가 되는 순간이 정말로 시작된 건 이 종이 한 장이 사람 목숨보다 무겁다고 너 이제 알겠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딸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고 엄마는 단 한 줄의 문서로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김선재의 책상 위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지만 손에 쥐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지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운명을 다시 쓰는 흉기라는 걸. 김 변호사님, 이거 지금이라도 파기할까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재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죠. 아니요, 진실은 파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서류를 펼치는 순간 민세리 생모 백설이 정루시아 민경채 비혈연 관계 머릿속이 하얘지기보단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관계가 잉크 몇 줄에 의해 무너지는 소리. 선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죠. 이걸 본 순간 나도 공범이 되는 건가? 정루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된다는 걸 알기에 지금까지 버틴 것뿐이었어요. 김선재, 준비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없어. 루시아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민경채는 이 사실을 가장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입으로. 정루시아가 서류를 들고 민두식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며 말했죠. 이제는 숨기지 말지. 진실이 먼저 도착해버렸으니까요. 민경채는 비웃었습니다. 또 쇼예요? 이번엔 머리카락이라도 들고 왔어요? 루시아는 말 대신 서류를 탁 소리나게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민세리 마이너스 생물학적 모 백설이 정루시아 민경채 마이너스 세리와 비혈연 관계. 경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짜야, 조작했지? 당신 그런 사람인 거 다 알아. 김선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공식 기록입니다. 교체도 조작도 불가능한 문서입니다. 경채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요? 지금 와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세리는 내 딸이라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다고. 루시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왜 숨겼지? 왜 유전자 검사하려는 세리를 막았어?
내가 지키려고 한 건 세리가 아니라 내 자리였어. 그 순간 본인이 뱉은 말에 스스로 질린 듯 경채는 입을 틀어막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공기 중에 퍼져버렸으니까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들어왔고 그 뒤로 민세리가 서 있었죠. 의심 가득한 눈으로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숨기고 있었죠? 저에 대해 진짜 다 알고 있었으면서.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속삭였죠. 세리야, 미안해 하지만 이젠 말하지 마요. 세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둘 다 엄마 아니라며? 근데 왜 지금 와서 서로 자기 딸이라고 난리냐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장난감이야? 권력 싸움 소품이냐고. 민경채가 다급히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세리야, 언니가 설명할게. 언니는.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누가?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몰라서 이런 줄 알아? 공기 전체가 날카롭게 무너졌습니다. 김선재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 진실 민경채의 진짜 출생 비밀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는 서류를 재킷 안쪽에 조용히 숨겼습니다. 그날 밤 민세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죠. 루시아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태경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게 해줘요. 저 아이한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딸을 찾았는데 또 잃는 건가요? 잃은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한편 민경채는 빈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난 누구야? 난 뭐였던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이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여보세요? 민경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화는 끊겼고 경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세 여자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딸을 되찾았고, 하나는 딸을 잃었고,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죠.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겨우 절반만 끝난 것뿐이었습니다. 지분은 돈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피로 계산되는 거야. 그거 네가 먼저 보여줬잖아. 한순간의 말, 한 장의 서류가 불씨가 되었고 이제는 회사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죠. 이 싸움 돈이 아니라 핏줄과 복수가 결정합니다. 민지섭은 더 이상 예전의 어설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식거래 시스템을 열어 자신의 모든 민간 유통 지분을 정루시아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서류에 전자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손끝도 함께 떨리고 있었죠. 오빠, 진심이야? 진짜 다 넘길 거야? 민수정이 묻자 지섭은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복수를 선택한 사람한테는 이게 답이겠지. 그래도 경채 언니는 이제 내 동생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더 용서 못하는 사람은 루시아 씨야. 정루시아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큰아드님 지분이면 아드님 무기지. 왜 나한테 이제부터는 회장 자리를 두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드님은? 난 뒤에서 칼을 더 갈죠. 누가 먼저 무너지나 직접 보려고요. 루시아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복수도 분노도 아닌 깊은 상처만 남아있었죠. 지분 이전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죠. 경채는 회장실에서 물컵을 내던졌습니다. 미쳤나봐. 오빠가 왜 지분을 넘겨? 하필 그 여자한테. 옆에 있던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섭이 말로는 가족이 아니라 진실편에 서겠다고 했답니다. 경채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가 번졌습니다. 안 돼. 지분을 뺏기면 난 끝이야.
아빠 자리가 내게로 올 수도 없어져. 김변 방법 찾아. 오빠를 막든 서류를 없애든 뭐든 해. 필요하면 없애버려. 그 말에 선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겁니까? 선택지가 있어 보여요? 나 쓰러지면 넌 누구 옆에 설 건데? 하지만 그 대화 문 밖에서 또 누군가 듣고 있었죠. 이번엔 민지섭. 그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넌 내 동생도 가족도 아니야. 널 끝까지 무너뜨릴 거야. 며칠 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공문이 떴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민경채 회장 직무대행 해임 및 새 회장 선출 모두가 경악했고 그 안건을 올린 사람이 민지섭이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죠. 회의장에 들어선 경채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웃기지 마. 나 아직 회장 대행이야. 누가 날 끌어내려? 그때 루시아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지섭 전무와 민수정 본부장의 공동 서명이에요. 유효하죠. 경채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넌 정말 나와 싸우겠다는 거야? 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보다 내가 더 문제니까. 그 순간 경채는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회사고 지분이고 필요 없어. 근데 기억해, 피는 쉽게 안 끊어져. 넌 나를 버렸고 나도 널 파괴할 거야. 루시아가 조용히 속삭였죠. 피는 못 속여. 근데 내가 선택한 건 피가 아니라 권력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내 몫이야.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67%, 반대 33%. 민경채 회장 직무대행 해임 가결. 그 순간 경채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끝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루시아는 복도에서 지섭을 마주쳤습니다. 아드님, 이제 만족하세요? 만족?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루시아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이미 인간미가 사라져 있었죠. 큰 아드님, 복수는 끝이 없어요. 당신도 결국 무너질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경채가 먼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날 밤 민경채는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알 수 없음. 여보세요? 민경채 씨, 복수할 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루시아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요. 그걸 알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전화는 끊겼고 경채의 눈에 다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한편 회의장 바깥 누군가가 휴대폰 녹음을 껐다 켰죠. 김선재.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전쟁 아직 승자 없어. 근데 난 이기는 쪽에 설 거야. 그의 손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폭탄. 정루시아의 과거 기록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나는 복수를 위해, 하나는 권력을 위해, 하나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는 아무도 웃지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아무도 용서받지도 죽지도 않았어.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은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이겼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의 시작이니까요. 임시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사 복도는 무덤처럼 적막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칼날이었죠. 루시아의 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통과된 그 순간 민경채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 아니야. 너희 전부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선재가 웃으며 돌아서더군요. 민경채 씨, 무너뜨릴 거면 먼저 본인부터 일어나요. 지금은 바닥이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누군가가 주주총회장 문을 쾅 하고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영원히 눈을 뜨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만들 해라. 끝 좀 내자. 이 지옥 같은 집안 싸움.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죠. 아버지 깨어나신 거예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저 여자들이 하지만. 민두식은 딸을 차갑게 쳐다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면 좋겠지만 아니더라. 그 말은 총보다 무겁게 그녀의 멱살을 꿰뚫었죠. 민두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 실장이 남긴 진술서다. 20년 전 내가 낳은 아이는 죽었고 살아있는 아이는 백설이의 딸이었다. 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난 누구 딸인데요? 잠시 침묵. 그리고 민두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고 우리 집안 피도 아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경채는 그 자리에 무너졌죠. 권력도 이름도 가족도 잃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민셀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는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숨기고 거짓말한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피가 아니라 기억이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리야. 하지만 세리는 뒤돌아서며 말했죠. 엄마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민경채는 빈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시청자도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믿어온 이름과 피와 사랑 모두가 허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들어왔죠. 아가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의 진짜 어머니 알고 싶지 않습니까? 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면 루시아는 세리를 데리고 조용히 민간가를 떠났습니다. 지분도 회장 자리도 얻었지만 딸의 마음 하나만큼은 아직 가지지 못한 채요. 문태경이 묻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루시아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복수는 끝났는데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차 안에서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 누가 제 진짜 엄마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루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김선재가 홀로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꺼내 듣습니다. 필요하면 오빠를 처리해. 민경채의 목소리였죠. 선재는 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진짜 막장은 끝이 없거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루시아 과거 기록 마이너스 기밀.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떠올랐죠. 백설이는 20년 전 살인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 선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채, 내 진짜 엄마를 찾아야 해.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 정루시아, 세리를 되찾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민세리, 난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김선재,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건 나뿐이야. 이제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할 시간이군.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진짜 비밀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세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집힐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절반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의 복수가 가장 무섭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